어떤 일을 하고 있냐, 낮에 일을 하냐, 밤에 일을 하냐, 뭐 한 달에 뭐 10일을 일을 하냐, 20일 일을 하냐,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많이 그렇게 까다롭게 보고 있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실제 사례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가 댓글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일용직인데도 가능한가요? 소득이 좀 이렇게 일정치가 않은데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설명드리는 영상도 제작을 했었는데 실제 사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퀵 서비스를 하시는 영업소득자였고 실제 소득은 한 200만 원 정도 되셨는데 신고되는 소득은 1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현금으로 받으시는 분이었고 채무 사유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채무가 늘어난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드러난 소득만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개인회생이 좀 불가한 분이잖아요. 실제 현금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입증을 했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방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득이 너무 낮으면 오히려 파산 절차로 변경을 권고를 받기도 하고요. 또는 그게 계속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기각을 하기도 해요. 변제 수행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금 소득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1년간 통장 내역을 보니까 고객들로부터 입금을 받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금으로 이렇게 수령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현금 받아서 입금을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하고 고객한테 계좌로 직접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일별 월별로 저희가 도표로 다 정리를 해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랑 합산해서 월평균 소득을 12개월로 나눠서 그렇게 처음에 이제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작업이. 직접 돈 받은 거를 어떻게 정리해요? 예를 들면은 오늘 10,000원을 받았어요. 그럼 10,000원을 받을 때마다 의뢰인이 그걸 다 입금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모아서 뭐 10만 원 이렇게 입금할 때도 있고 뭐 모아서 5만 원 이렇게 입금할 때도 있고 일자도 다 불규칙적이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실제로 근무를 한 그런 수수료를 받은 금액들을 다 합산을 한 거죠. 왜냐면은 본인이 어디서 어디로 갔고 얼마를 수령했다는 내역들은 보통 다 있거든요. 그거랑 맞춰서 다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회생위원이 바로 보고 이 소득에 대해서 크게 의심의 여지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들 정도로 상세하게 잘 소명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보통 이렇게 소득이 조금 불분명하신 분들은 소득 관련 보장들이 나와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보장 권고가 없이 다른 간단한 보장 권고만 받았었고요. 저희가 산출한 월평균 소득에서 특별히 더 의문점 없이 게시를 받았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소득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득 진술서가 뭐냐면 저는 소득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진술서예요. 저희가 이제 도표를 정리해서 냈다고 하는 그 자료가 처음에 추가되지가 않으면 법원이 어차피 그 부분을 의심을 하기 때문에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처음부터 같이 첨부를 해서 진행을 해서 빨리 게시가 났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반복된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의뢰인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법원이 믿어줄까? 또는 4대 보험을 꼭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이 궁금해하는 거는 진짜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냐 그리고 그거를 정기적으로 법원에서 결정된 금액만큼을 무리 없이 납부를 할 수 있냐 장기간 36개월 동안 꼬박꼬박 납부할 수 있냐 이걸 핵심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낮에 일을 하냐 밤에 일을 하냐 뭐 한 달에 뭐 10일을 일을 하냐 20일 일을 하냐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많이 그렇게 까다롭게 보고 있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실제 사례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입증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 예전에 찍을 때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뭐 나이트클럽 웨이터다, 팁으로만 돼요. 살아간다 돼요. 그런 것도 다 입증이 된다. 실제로 불법적인 일, 완전히 형사처벌 받을 그런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신다거나 음성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직업도 있구나라는 그런 상담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지금까지 무리 없게 다 게시를 받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냐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진짜로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일만 아니면.